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해외 뉴스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전에 질문하셨던 내용과 같이 INX 토큰에 대한 가격 예측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뉴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어요. INX가 캐스퍼랩스의 자산을 토큰화하고 상장을 한다. 이 캐스퍼랩스라 그러면은 조금 익숙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크립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캐스퍼랩스가 어떤 데 있냐면 혹시 캐스퍼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 티커명이 CSPR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요 회사가 캐스퍼 네트워크 외에 캐스퍼 랩스라고 있고 또 프로토콜을 또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프로토콜도 재주가 많아요. 이거는 지금 뉴스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 회사의 캐스퍼 랩스의 자산을 INX에 9월 달쯤에 한다고 합니다. 있죠? 9월로 예정돼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XRP가 있고 리플이 있잖아요. 리플이 회사잖아요. 리플을 INX에 상장한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캐스퍼 랩스도 마찬가지로 캐스퍼 네트워크 CSPR이라는 티커명을 가진 토큰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캐스퍼 랩스라는 회사가 INX에 상장을 한다. 상장을 하는 방식은 토큰 증권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증권으로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주목을 좀 받은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짧게 제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했는데 왜 크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증권법에 걸리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크립토 회사들이 STO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수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예를 들면 리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STO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유의 깊게 봐야 되고, 하필이면 그 중에 한 회사가 먼저 다른 데도 아니고 INX에 상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죠? 이 크립토 시장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 카르다노도 재단이 있고 솔라나도 있고 다 있는데 폴카닷도 재단이 있고 리플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하나하나 다 상장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INX 혹은 다른 세컨더리, 다른 토큰 증권 마켓에 상장할 수 있다. 이 점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뒤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이면은 프랑스 회사잖아요. 토큰 증권 쪽에 되게 진심이거든요. 이 회사가 최초의 프랑스 암호화폐 라이센스 미카가 준비가 완료됐다. 미카라 그러면은 토큰 증권이 아니고 크립토 쪽에 관련된 법인데 이제 요거에 대한 라이센스가 확보가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크립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죠? 이 고객들은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디지털 자산과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은행 회사고 토큰 증권을 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 증권도 당연히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크립토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프랑스 회사다. 제한 사항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결론적으로 24년 말까지는 미카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시에테 제네랄은 준비가 됐고 그런 라이센스를 확보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런 크립토 산업도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센트리퓨즈라 그러면 이제 토큰 증권 관련된 업체인데 4억 달러 이상의 RWA를 토큰화한 센트리퓨즈, 이게 리얼월드 에셋 토큰 증권을 발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의 CEO가 뭐랬냐면 유동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유동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큰 증권이 좋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 도지까지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겼고, 그리고 이 토큰화는 실제 세계에서 자산을 가져와서 블록체인에 배치해가지고 그런 연결된 결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현재 세계에 있는 리얼 월드 에셋하고 매칭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 거기서 이런 예술품, 부동산, 사치품, 와인병, 뭐 탄소 배출권 등등 그 등등의 금융 상품들이 온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뭐 토큰 증권 하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주식은 주식이고 코인은 코인이고 코인 그거 뭐 사기 아니야? 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자산들하고 점점 연결고리들이 계속 생길 거라는 거죠. 그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CME 그룹이라고 하면 상품 거래소 중에서 가장 큰 곳이거든요. 암호화폐에 여전히 뜨고만 보이고 있다. 기관들은 토큰화를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가 블록체인에도 관심이 있다.
그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크립토 같은 것들이 기관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는 소비자가 그만큼 원하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하고, 또 이게 실제 자산으로서 그만큼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유럽에서 증권형 토큰의 부가세 처리를 탐색한다. 뭐 법적인 얘기가 쭉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 딜로이트의 룩셈부르크 쪽에 계신 분이 분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부가세 같은 게 붙겠죠. 지금은 이제 증권형 토큰에 특정된 부가세 규칙이 없는데, 현재는 일반 규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가세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룩셈부르크 쪽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특히 EU가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브리켄으로 떠오르는 토큰 경제 형성. 브리켄은 토큰화가 2030년까지 보스턴 컨설턴팅 그룹에서 16조 달러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토큰화 솔루션 회사인 이 브리켄이 유니콘이 되고 싶다. 어쨌든 산업이 커져라, 내가 좀 빼먹을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부동산이 좀 지금 토큰화 시장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CBDC까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금융 메커니즘을 최적화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일 잘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역에 볼 게, 기관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토큰화 되고 있는 것, 요거를 덜 두려워하게 됐다. 그러니까 토큰화에 대해서 조금 친밀감 있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투자를 하게 들어갈 거고, 아무래도 시점이 기관들이 일반 서민들보다는 좀 빠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관들보다 빨리 이런 걸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 이 모든 뉴스를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파고 들어가면 넓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흐르듯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뉴스들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파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안정위원회 CPMI 지분을 포함한 토큰화 탐색. 이거는 이제 지역은 미국이고요. 미국에서 암호화 자산, 크립토죠.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그런 거에 대한 토큰화가 이제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 건지, 취약성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거를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 24년에 완료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CBDC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분산 원장 풀에서 뭐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탈리아, 뱅크 오브 이탈리아가 제기한 우려가, 여러 플랫폼에서 CBDC를 발행하는 게 문제다. 여기 발행이 분산하면 감독이 어려워진다.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CBDC를 여러 곳에서 발행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게 될 거고, 다른 데서 발행을 못하게 하면 되겠죠. 인정을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은 페드라는 것 자체가 미국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클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떤 회사가 CBDC를 발행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 버리면은 문제가 되겠죠. 한국 조폐공사가 여러 개 생겨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을 막 여기저기서 찍어내고 있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미국 금융안전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살펴보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XTZ라 그러면 대충 알죠? 알만한 사람들은 테조스. 그 테조스도 아주 우수한 블록체인이고요. 이 회사도 토큰 증권 관련돼서 굉장히 특출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조스를 활용하는 데가 조금 많지는 않은데, 테조스 기반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는 데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 프락션이라는 회사가 테조스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만들었다. 멋지잖아요. 10유로를 기작으로 하는 초급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아마 몇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사명은 저는 좋아합니다. NX 같은 그런 거죠. 중앙들이 갖고 있는 힘을 서민들한테 주는 거고, 공평한 라운드에서 같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게 미래의 금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평등한, 물론 평등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힘이 있는 자들이 법을 정해버리니까. 근데 최소한 이렇게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긴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크게 많이 볼 것까지는 없고요. 테조스 위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가 생겼다. 이 정도.
세큐리타이즈 오랜만에 뉴스가 나왔네요. 자본시장의 현대화를 유럽으로 확장했다. 스페인 의료 어떤 회사가 아발란체를 활용해 가지고 발행된 주식으로 세큐리타이즈 기술을 사용해서 STO를 한다는 거죠. 1억 5천만 유로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큐리타이즈는 이제 예상되는 EU보다 앞서서 미국과 유럽 모두의 디지털 자산 증권을 발행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플랫폼이다. 어쨌든 세큐리타이즈도 제가 생각하는 3대 거래소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INX, 티제로, 세큐리타이즈 이렇게 있는 거죠. 아시아 쪽에는 뭐 ADDX 있을 거고요. 뭐 푸상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STOKR 이런 데도 있고 아첵스 이런 게 있죠. 유럽 쪽에는. 어떤 세큐리타이즈가 확장을 하고 있고 세큐리타이즈에 투자를 했던 회사들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완전 초기 투자자들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하기는 좀 길고 아무튼 아발란체 위에서 STO를 한다. 블록체인 캐피탈 B캡이라는 토큰이 있어요. 이거는 세큐리타이저도 있고 INX에도 상장돼 있거든요. 또 2분기 결과 회사는 아마 7년짜리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든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게 3.5년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시리즈 A, 시리즈 B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내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벤처 캐피탈이에요. VC고 이 회사가 이제 벤처 캐피탈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어떠한 수익이 안겨 오거나 뭐 판매를 하거나 가치가 상승해서 판매를 일부 하거나 하는 그런 수익 실현이 되면은 이제 그런 수익금들을 갖다가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블록체인 캐피탈이 되게 엄청난 회사인데 엄청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이 투자 목록을 보시면 대단합니다. 오픈시의 시드 라운드에서 배치를 했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했죠. 27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했고 현재 가치가 몇 배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앵커리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크게 베팅을 했고 얼마나 가치가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앵커리지도 시리즈 B에 베팅을 했고 서클 이 서클은 우리가 아는 그런 USDC가 맞습니다. USDC를 만든 회사고 이 회사도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성장했고 세큐리타이즈, 크라켄, 뭐 코인리스트, 리플 어마무시하죠. 실버게이트는 좀 힘들어졌지만 어찌됐든 이런 회사들에 잘 투자를 했다. 감이 좋다. 실력이 좋은 거죠. 이 회사가 이제 성과가 나면 또 이렇게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갖고 있는 크립토 에셋이 뭐가 있느냐를 보면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비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 넥서스 뮤추얼 이게 이제 보험 관련된 거죠. HXRO 스시 수압 있고 폴리곤 최신 기술에도 이렇게 투자를 했네요. AR도 있고 퍼펙추얼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고 가치가 줄어든 것도 많고 늘은 것도 많고 지금 시점이 별로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고 지금 대부분은 마이너스 쳤네요. 보니까 실제 투자한 거 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이렇으니까 마이너스를 좀 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들어간 시드 라운드에서는 거의 한 5배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만큼 감이 좋은 회사다. 블록체인 캐피탈을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석권증권을 한다면 아무래도 블록체인 캐피탈은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STOKR이라 그러면은 이제 유럽에 있는 토큰 증권 거래소인데 INX랑 또 손잡고 컨소시엄 협력을 맺기로 약속을 했었죠. 어쨌든 이 회사가 대마초 회사에 대해서 오퍼링을 하려는 것 같아요. STO를.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에도 대마초가 합법인 데가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STO화 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팔라우 공화국에서 리플하고 협력해서 XRP 원장에서 미국 달러로 지원되는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죠. 약간 CBDC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 XRP 레저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A에서 B,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팔라우에서 미국에 있는 각각의 은행들이 리플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주고 받으니까 환차도 거의 안 생기고 시점에 대한 그런 마이너스도 안 생기고 동일한 가치로 몇 초 만에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팔라우 공화국이 아무래도 좀 금융이 낙후된 나라들이 오히려 이런 선진화된 기술들을 받아들이는데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리플이 지금 무브먼트가 많지 않다. 리플 원장을 활용해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 또한 만들려고 하네요. 되게 재밌는 일이 될 것 같네요. 풀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CBDC 기술
기반으로 강화됐다. 리플의 CBDC 플랫폼을 활용할 거다. 리플이 엄청 돈을 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리플이 되게 이상하게 별 뉴스가 없다가 법원에서 판결이 일부 승소처럼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참아왔던 그런 뉴스들을 막 꺼내는 것 같아요. 되게 보기 좋고요. 리플이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XRP의 그런 순기능들을 갖다가 실제로 실생활을 유용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에 저는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우리는 가상화폐라고 이렇게 막 부르는데 XRP, 리플 이런 거는 이제 가상화폐라고 부르는데 가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그런 투자의 목적을 떠나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생기면 더 큰 가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삶들이 좀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고 계속 이 리플을 또 주목하게 만드네요. 끝으로 전달드린 뉴스는 ADDX가 또 나왔습니다. ADDX도 아시아권에서는 사실 거의 대장급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고급 펀드가 밀어주고 테마섹이죠. 테마섹이 밀어주고 있는 회사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KB증권도 여기 투자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 회사가 토큰화의 미래에 대한 탐구를 했다. 그 정도 하고 일단 넘어가 보고 폴리곤 블록체인의 어떤 프로젝트 내에서 보안이 아니고요. 이 보안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권형 토큰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 및 폴리곤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모든 ERC20 기반의 증권 토큰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런 메인넷 토큰 증권은 ADDX 2차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2차라 그러면은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자강 컴퓨팅 기술을 사용한다. 멀티시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안이 좀 더 앞선 기술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다른 회사들도 하고 있어요. 아이넥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커스터디를 말하는 거예요. 셀프 커스터디를 말하는 겁니다. 커스터디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안을 타협하지 않는 최상위 통합 디지털 자산 지급 솔루션이다. 말이 엄청 긴데 어쨌든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썼다. ADDX 또 우리나라도 제2의 뭐 INX 제2의 ADDX 이런 회사들이 빨리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넥스트레이드라는 그런 회사를 이제 시범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기관급 회사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 회사들이 이런 각 나라의 주요한 회사들하고 연결고리가 생겨서 뭔가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미래에셋 증권이 나스닥에 직접 연결돼서 그냥 미래에셋 증권의 어떤 카테고리 내에서 그냥 테슬라나 애플을 그냥 바로 살 수 있는 거.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회사들을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투자를 바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블록체인으로서 쓸 수 있는 장점이고 또 우리는 또 주식 시간이 또 제한된 게 있지만 또 이건 24/7 계속 연중무휴로 돌아간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실제 투자하려는 사람들, 투자자들 그리고 오퍼링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한테 유익하게 작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법규들을 잘 만드셔서 정부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한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전에 INX 토큰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1년이 지금 좀 지났거든요. 현재에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집처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이었습니다.